네, 김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또 진행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한 주는, 이런 주제를 삼았어요. 한미 본격 실적 시전과 테마주 장세, 이렇게 잡았는데, 전쟁 얘기 또 해야 되겠지만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이제 전쟁도.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어요. 이제 한 달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5년이 됐고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주가는 뭐 글로벌 증시가 모두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말에 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죠. 그러면 남은 건 한미 이제 실적 시즌과 테마주 장세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를 잠깐 정리해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전쟁 리스크가 약화되면서 이렇게 상당히 좀 크게 움직였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5에선 7% 정도 움직였고 미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도 한 7.5% 나오면서 국내 증시와 그리고 대만 증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미증시도 다우 지수 뭐 3%, S&P 500 4.5, 그리고 6.8의 나스닥. 나스닥은 뭐 반도체 주도 올랐지만은 반도체 관련 주가 오르면은 국내 증시에게 더 레버리지 효과가 크죠. 아무래도 미국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차지하는 시총이 작지만은 우리는 절반 가까이 되니까 어쨌든 그것보다도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올랐던 것은 2주 연속 빅테크주 그동안에 20, 30% 정도 이상의 어떤 급락이 나왔던 빅테크 관련주가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미증시 특징, 지난 한 주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약화됐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반도체와 빅테크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성장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동안 반토막, 뭐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던 그런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제법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게 한 1, 2주 동안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WTI 같은 경우 원유를 보면 특징적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 금요일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유가가 거의 뭐 한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미증시가 금요일 이제 좀 제법 좀 올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장 끝나고 다음 날 다시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미증시 올랐던 그 느낌만큼 월요일 우리 장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맞겠죠. 그래도 10년 만기 국채금리나 뭐 보면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한 달 동안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됐고 특히 성장주, 성장 테마주들이 그 덕분에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MR 관련 원전이나 그 다음에 또 양자 관련 아이온큐 같은 양자 관련 주들이 밑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리게티도 그렇고 바닥에서 지난주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스페이스X가 곧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주 또 밑에서 고생하다가 지난주에는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MR 양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초소형 원전도 그렇고 대표적인 테마주가 되겠죠. 50 뭐 SMR 같은 경우도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55불 정도 하던 게 거의 뭐 한 10불까지 빠졌으니까 5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 5분의 1 토막 난 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 10% 올랐거든요. 어쨌든 많이 빠졌던 성장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은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가 지수를 꽉 잡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섹터가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 자,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마찬가지의 어떤 특징적이었다. 자, 이번 주 증시 스케줄을 잠깐 보시면요. 보시면 중요한 건 이번 주는 어떤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테슬라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전력 관련된 GV노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테슬라 실적은 현지 시각 수요일 22일이고 목요일은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요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케빈 워시 인사청문회도 있고 등등 있지만은 미국의 이란 휴전 협상, 글쎄요, 20일 또 한이 많이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고, 지금도 계속 막 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죠. 근데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마다 기회가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도 두렵지가 않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치장학적 리스크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이란 쪽에서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금요일 보면은 특징이 이란이 휴전 기간에는 그 호르무즈를 완전 개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국제유가 급락하고 미증시 올랐는데 바로 다음 날 이란 군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재개한다는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야, 우리는 해제했는데 왜 니들은 미국은 해상 봉쇄를 계속 하고 있냐? 다시 봉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말 동안에 또 인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네요. 또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통과하려는 선박은 적과 협력한다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거기다 미국도 이란 연계 선박을 며칠 내 납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분위기가 좀 그렇죠. 자, 호르무즈 재봉쇄가 돼버렸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연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휴전은 4월 21일에서 22일 종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좋은 얘기가 오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국내 수급 분석인데요. 우리 국내 그 시장이 그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게 변동성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이 되겠죠. 아무래도 ETF라든지 그리고 또 수급이 한쪽으로 이렇게 타겟팅 되게 쏠리게 만드는 SNS,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 그리고 이 섹터 막 이래버리면은 갑자기 SNS에 퍼지면서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뭐 로봇 ETF, 우주항공 ETF, 2차전지 ETF 뭐 하나 좋을 때마다 나오면서 수급이 쏠리게 만든다는 거. 자, 그것도 국내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코스피 시장은 보면 여전히 금융투자가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F가 지고 있는 ETF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작년 10월부터 매도를 해왔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매도하다가 브레이크 걸린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을 보면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도하던 금융투자가 3월 10일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갑자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액티브 ETF의 론칭, 코스닥 액티브 ETF의 론칭과 좀 맞물린 겁니다.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ETF보다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조금 늘어난다.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코스닥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보면 외국인 매매 상위를 보면 매도가 삼성전자, SK 쪽에 또 나왔다. 자, 그 전주에 좀 사다가 다시 매도가 나왔다는 점. 자,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매수하는 쪽을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매수하는 쪽을 보니까 2차 전지가 조금 많았다. 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의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금의 흐름을 놓고 보면 고객의 따끔이 잘 따라가요. 그걸 보면 2020년 3월에 그때 그 당시에 동학개미 운동이 나올 때 20조에서 30조 그리고 78조까지 올라가면서 지수 3,300을 땡겼다면 부침을 보이다가 최근 3월에 2026년 3월에 지금 지수 6천을 갈 때 3월에 고객의 자금이 132조까지 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금이 지금 얼마쯤 돼 있는가? 조금 줄었지만 132조에서 한때 또 잠깐 4월 초에 107조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119조까지 올라오면서 국내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직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금들이 강력한 종목 장세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그 우리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죠. 포모가 들어오신 분들은 반도체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큰 수익 낸 이후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역시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고점까지 다 올라와 버렸죠. 물론 SK하이닉스는 먼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거의 뭐 반토막 난 종목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주들이 20~30% 빠졌었고, 이 영향이 다시 GPU 쪽으로 넘어가려는 찰나에 멈춘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HBM 제조사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여기서 일단 커트가 됐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시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죠. 다행히도. 그리고 연이어서 빅테크주들이 다시 바닥에서 2주 연속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 덕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위험한 자리에서 딸칵 걸려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HBM 제조사, 그러니까 뭐 메모리 제조사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면서 시장은 반도체 쪽이 안정적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메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주 연속 강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당연히 위험한 자리에서 하루 이틀 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201불까지 올라왔고, 지난 금요일도 1% 올라왔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 급락 이후에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강력한 장세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들 지수를 빼면 우리 지수가 지금 얼마겠습니까? 4천이 되려나 싶어요. 6천인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을 이끄는 힘도 있지만은 밑에서 장이 흔들릴 때 받치는 맛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어떤 변동세의 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수급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회 같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금리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금리가 최근에 안정되고 있는 것도 맞고, 학회도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아까 수급 보셨지만은, 코스닥 수급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 ETF가. 요게 좀 단점인데, 그걸 촉발했던 것은 역시 3천당 제약의 급락이 되겠죠. 다만, 최근의 흐름은 3천당 제약의 영향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 좋은 종목들은 벗어나고 있다는 점. 요런 점은 마찬가지죠. 벗어나고 있다는 점.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전체 2차 바이오 종목들과 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LNF가 대장인데 그 상승세가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어지고 있고,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심지어는 전고체 관련주들 더블 갖다가 조정이 나왔던 이수 스펙트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정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충분히 살아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ISC, 뭐 변수는 좀 있었지만은 이오테크닉스. 자, 이런 종목들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소부장들도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금 메인 섹터도 괜찮긴 하지만은 삼성전기,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두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NC소프트라든지 완전 소외받았던 어떤 종목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꽤 오래 소외를 받았는데 얘도 최바닥에서 100만 원 깼다가 지금 140 가까이 올랐는데 거의 40% 올라왔어요. 최바닥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주도 섹터가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주변주들로 성장 테마주든 뭐 낙폭 과대주든 움직이는 폭도 상당히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역시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이번 주는 SK하이닉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측면에서, 자, 반도체주가 이번 주에 세론이 나올지, 늘 짧은 세론 있지만은 실적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또 그렇게 나올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뭐에 영향을 주죠? 전기차 영향 주겠죠. 근데 누가 이거 봅니까?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그것보다도 로보택시라든지 아니 옵티머스 같은 로봇, 자, 이런 쪽 사업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스페이스X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옵티머스 3세대 옵티머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들어가는 옵티머스를 사실 1, 4분기 공개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번 주에 나올지 안 나올 가능성이 됐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로보택시에 관련된 얘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이고 전기차 쪽이 안 좋으니까 로봇과 로보택시로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미 전장을 가보면 로봇이 없이는 전쟁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한 7, 80%는 사실 로봇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사람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몰아냈다는 소식까지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GOP 병력을 줄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대체하겠습니까? AI와 드론과 로봇계가 충당할 수밖에 없다. 자, 드론 관련해서는 내년에 교육용 드론 17,000대를 구입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17,000대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교육용입니다. 교육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실전에 드론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육지는 결국은 순찰이나 우리 전방 같은 경우도 뭐 철책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어떤 순찰이나 이런 부분이 전투는 아직까지 아니지만은 순찰 같은 경우는 우리 로봇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로봇은 이런 전쟁에 관련된 로봇들은 사실 국산이 아니고 외산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놓고 보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틀라스가 뭐 지금 이미 론칭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관련해서 현대차의 주가를 과연 얼마까지 봐야 될 것인가. 현대차가 앞으로 올라간다면 그건 로봇 모멘텀이 강해요. 자동차에다가 전기차는 단단하게 실적을 받치고 있는 것이고 멀티플을 상향시키는 것. 지금 멀티플 해봐야 뭐 11배, PR 11배, 12배밖에 더 됩니까? 로봇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퍼밸류가 지금 200배 가까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 12배밖에 안 되는데 로봇을 감안하면 최소 PR 15배에서 20배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목표가가 대충 나온다.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에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가 되는데 글쎄요, 실적을 발표한 이번 주에 나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이제 로봇 관련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자, 레인보우가 굉장한 급락위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하이젠 RN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마이너스 60불 이상 폭락을 했어요. 이후 반등 나오고 있고 원익홀딩스 작년에 텐베거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엄청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우리 추세에서 작년에 10배 발굴한 종목입니다. 로보티즈도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자, 이번 주 3월 4주차 같은 경우는 여전한 변동성 어떤 장세가 나올 것 같지만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성장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든든하게 받치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춤을 추는 흐름을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큰 수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